아니, 제가 원래는 그냥 핸드폰 그 유튜브 앱에서 하다가 OBS라는 트리밍 프로그램을 처음 연결해 봤거든요. 그래서 이것저것 헤매다가 늦었습니다. 오, 되게 귀찮게 표시가 되네. 가라! 굉장히 신기하군요. 자주 사용을 해봐야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른쪽에 채팅창이 보여요, 혹시? 은영님 안녕하세요. 제가 이거를 처음 해가지고 굉장히 이것저것 일단 당장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뜯어다가 붙이고 있거든요. 오, 보이는구나. 좋군요. 뭔가 굉장히 전문적인 것 같잖아요. 뭔가 되게 신기한 게 많네요. 혹시 취향탐구 챌린지 내년 1월 달에도 하시나요? 취향탐구 챌린지는 꾸준히 하려고는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될지를 잘 모르겠는 게 제가 원래는 스테디오라는 곳에서 이거를 운영을 했었단 말이죠. 근데 이 스테디오라는 곳이 이제 서비스 종료를 한다는 안내 메일을 오늘 수신을 해가지고 원래는 거기서 계속 진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스테디오라는 공간이 사라지게 되면은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할지 그게 조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는 해요. 그래서 하는 쪽으로 하려고는 하고 있고 근데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다입니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다들 뭐 하고 계시나요? 퇴근하거나 학교하고 밥을 먹고 다들 힐링의 시간을 보내실 때가 아닌지. 제로님 따라서 8월 회고해야겠어요. 커피콩님 아주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뭔가 월간 회고가 하면 진짜 재밌기는 하거든요. 아, 내가 진짜 이번 한 달 이렇게 보냈지 뭐 이런 생각 할 수 있어가지고 되게 재밌기는 한데 이게 가끔씩 너무 바쁘면은 또 하기가 너무 귀찮아지니까 그런 좀 귀찮은 문제들이 있죠. 맞아요. 그렇게 패스하다가 처음 해보는 회고여요. 그죠? 이게 계속 그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눈에 이게 보일지 안 보일지 모르겠는데 저 채팅창 아래랑 위에 회색깔 줄이 그어져 있거든요. 굉장히 거슬리는군요. 아, 저거 CSS 코드 만지면 어떻게 없앨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또 라이브를 켜놓고 말이 없을 거란 말이죠. 그럴 순 없으니까 제가 다음에 어떻게든 해볼게요. 저만 보이는 걸지도 몰라요, 사실. 영상도 편집해야 되는데 언제 하려나. 제가 지난주에 올린 영상 보신 분들 계실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지난주에 617 스튜디오라는 농구 쇼룸을 다녀왔걸랑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다녀온 게 아니라 지난주에 그 농구 쇼룸을 다녀온 영상을 올린 거죠. 거기 되게 가볼만 하더라고요. 농구들이 진짜 다 특이하게 생겼어. 진짜 거기서 판매하는 그 농구들을 여러분들이 보신 적이 진짜 없는 엄청 독특한 농구들일 거예요. 스레드도 되게 많이 돌아다니는데 강남 교보문고에는 컴포지션 스튜디오가 입점했다고 하더라고요. 광화문에 입점되어 있는 건 알고 있었는데 거기가 너무 멀어가지고 구경을 못 가고 있다가 강남에도 입점을 하셨다고 하셔가지고 조만간 좀 놀러 가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답니다. 늘 생각하는 거지만 글씨체가 너무너무 매력적이세요. 감사합니다. 짜그리. 짜그리? 찌그리인가? 찌그리 짜그리세요? 짜그리 짜그리십니까? 찌짜죠. 찌그리 짜그리님. 채팅에서는 오늘 댓글 남겨주신 분들이 다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제 구독자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부끄러움을 많이 타시는 분들이어가지고 잘 못 만나거든요. 그래서 라이브를 해도 저 혼자 이렇게 막 주잘주잘 떠드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근데 저는 사실 원래 그렇게 막 제 글씨체를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는데 뭔가 기록을 계속 남기다 보니까 점점 더 마음에 드는 글씨체를 찾아가는 느낌? 너무 좋으네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랑 좀 더 소통을 많이 하고 싶은데 사실 저도 다른 제가 구독하는 유튜버분들 라이브 하거나 뭐 영상 올리거나 이러시면 좋아요만 가끔 누르고 이렇게 막 내가 가가지고 먼저 말을 건다거나 그러진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한편으로 이해도 가고 뭔가 비슷한 구독자들이 모인다고 하잖아요. 그 말도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처음 블랙 저널 써보려고 찾아보다가 제로님 거 보면서 일단 로이텐 블랙 저널을 사봤어요. 오! 어떤 색상 사셨어요? 최근에 노란색도 나왔던데. 저는 이전 영상에 올라간 것처럼 검은 색상을 하나 더 사가지고 얘가 진짜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얘 빨리 쓰고 그거 쓰고 싶어갖고 기다리고 있어요.
원래 구독자였고 인스타도 팔로우하고 있었는데 뭔가 수줍어서 댓글을 못 남기고 있다가 오늘 처음으로 말해봤어요. 찌그리 짜그리님 너무 환영해요. 진짜 저는 여러분들이랑 진짜 이렇게 막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아무런 주제 없이 그냥 각자 할 일 하고 라디오처럼 친구들끼리 통화하는 느낌. 딱 그런 바이브로다가 라이브를 자주 하고 싶단 말이죠. 근데 제 구독자님들이 저한테 궁금한 게 없나 봐요. 댓글을 잘 안 남기시더라고. 채팅을 잘 안 남기셔. 매달 월간 회고 해주시나요? 그러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어차피 저는 맨날 하는 일이기도 하고 그냥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오손도손 모여가지고 수다 떨면서 저도 정리하고 여러분들도 한번 돌아보시면은 너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그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이 라이브 스트리밍 뭐라고 해야 되지? 앱이라고 해야 되나? 플랫폼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처음으로 연결을 시켜봤는데 그래서 이렇게 작고 귀엽게 오른쪽에 여기에 이 귀여운 채팅창도 보이는 거란 말이죠. 그래가지고 네, 자주자주 심심할 때마다 라이브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저도 제로님 따라서 블랙저널 쓰려고 로이텀 샀는데 너무 좋잖아. 블랙저널 굉장히 매력적인 기록 방법이에요. 제가 3개월도 기록을 못하던 사람인데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오래오래 기록을 하고 있는 걸 보면 아주 매력적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당연히 블랙이죠. 블랙 좋아하시는군요. 저도 당연히 블랙입니다. 다른 예쁜 색상도 많거든요. 초록 색상도 되게 예쁘고 핑크도 나쁘지 않고 네이비도 괜찮고 이번에 새로 나온 그 노란 색깔도 너무 예쁘고 근데 저는 약간 그런 튀는 색상, 원색 뭐 이렇게 색상으로 포인트를 준 다이어리들을 사면은 이게 좀 질려가지고 나중에는 잘 안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좀 덜 질리고 오랫동안 꾸준히 쓸 수 있는 블랙을 가장 선호하고 아니면 미도리 MD 노트 같은 저런 미색 노트? 그런 것도 아주 좋아를 합니다. 무채색이 진짜 좀 저는 개인적으로 기록이라는 특성이랑 잘 맞는 색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뭐 가끔 그런 날들 있잖아요. 진짜 막 예쁜 색상에다가 기록을 남기고 싶은 뭐 그런 날들. 그런 날들에는 저도 가끔씩 뭐 다이어리를 꾸미기를 한다던가 예쁜 뭐 이런 다이어리 노트에 눈독을 들인다던가 뭐 그런 날들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그 마지막 말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9월은 미리 회고 준비해야겠어요. 저는 원래 월간 회고를 되게 다른 방법으로 하다가 올해 들어서 샤오미 포토 프린터를 구매해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월간 회고를 하고 있는데 말이죠. 되게 재밌더라고요. 확실히 텍스트가 담을 수 없는 영역이 존재하고 그것들을 사진이 이렇게 커버해주는 느낌? 매일 세 줄이기처럼 적으려고 저널에 날짜 미리 적어뒀는데 못 적고 빈 바닥이 되었어요. 여백의 미도 괜찮은 거겠죠? 저도 사실 최근에도 뭐 그렇게 빈 곳들이 있거든요. 여기도 사실 원래 데일리 페이지로 쓰려고 이 컴포지션 스튜디오에서 나온 떡 메모지까지 붙여뒀는데 이것도 안 쓰고 다른 노트로 넘어가 버렸고 중간중간 비어있는 곳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예전에는 저도 만들었으면 다 써야지. 이거 다 채워야지. 이 완료에 대한 강박이라면 강박이고 집착이라면 집착인 뭐 그런 감정들이 남아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적다 보면 되게 신기하게 그런 게 좀 사라지더라고요. 이런 것도. 이거 비어있죠? 예전이었으면 여기 아득바득 무슨 내용이라도 가짜 내용이라도 만들어가지고 이걸 채워넣어야지 이런 생각을 했었겠지만 요즘은 그러지 않는다. 되게 신기해요. 기록이라는 게 여러 면에서 많은 거를 좀 놓아준다고 해야 되나? 포기할 줄 아는 미덕을 좀 배우는 느낌이에요. 누군가는 포기를 왜 해? 인내가 중요하지. 달디란 열매를 먹어야지. 이런 말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굉장히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어가지고 지금의 삶이 훨씬 더 만족스럽습니다. 오, 빈바닥 스티커라도 붙여야 하나 했는데 없는 것도 기록이다 생각하고 둬야겠어요. 그런 거 하나하나에 그러니까 뭔가 스트레스를 안 받으시면 상관이 없거든요. 내가 뭐 이거를 다 완료했다, 한 페이지를 다 채웠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족감을 느끼시거나 그게 내 기록을 지속시킬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이 되시면은 전혀 상관이 없는데 만약 그런 부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시거나 그러시면은 저는 그냥 내버려둬도 좋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뭐든 편하실 대로. 뭔가 그런 것 하나하나가 기록을 지속시킬 수 있는 힘이 되기도 하는데 때로는 그런 것들 때문에 기록하기가 되게 싫어지기도 하거든요. 저는 후자에 속하는 사람이어가지고 지금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많은 것들을 흘려보내주고 있어요.
라이브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 혹시 인사이트 뉴스레터 구독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이 책이 제가 이번에 인사이트에서 소개한 책이거든요. 저는 진짜 도서관 가가지고 정말 우연하게 발견한 책이었는데 생각보다 공감되는 포인트가 많아갖고 되게 재밌게 읽었습니다. 반려물건이라고 모호연 작가님, 저는 처음 들어보는 분이었거든요. 모호연이라는 작가님이 쓰신 책인데 이게 앞부분에 노트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요. 제가 뭘 노션을 하나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뭘 만지작거리다가 이것도 뭔가 종료를 시켜버릴 것 같은 굉장히 불안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보여드리는 거는 다음 기회에. 거기에 노트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진짜 공감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쓰다만 노트가 많으면 새 노트를 시작하는 데는 더 큰 용기가 필요하다. 이번엔 얼마나 쓸까? 계획한 대로 채울 수 있을까? 그런 불안을 안고서도 다시 계획을 세우고 기록을 시작하는 건 어쨌거나 다 쓴 노트들이 있기 때문이다. 저번에는 실패했어도 이번에는 다를 수 있다. 달라질 것이다. 그런 희망에 힘을 실어 첫 페이지를 펼쳐본다. 아무것도 쓰이지 않은 순백의 노트는 실패하면 안 돼. 라고 나를 위협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그 순간을 넘겨 첫 문장을 적고 나면 기묘한 해방감이 찾아온다. 내가 적은 글자가 늘어갈 때마다 백지는 서서히 만만해진다. 이런 문장도 있고 되게 공감이 가는 문장들이 많았어요. 저뿐만 아니라 기록을 남기시는 분들이라면 다들 공감을 하실 만한 문장이 아닌가. 여러분 이거 되게 맛있네요. 얇은 칸초네. 그림도 그려져 있어요. 제가 밥 먹고 뭐 좀 하다가 잠깐 누워있었거든요. 라이브 하기 전에. 근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근데 8시에 제가 라이브를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자꾸 잠이 오는 거야. 그래서 진짜 정신을 잠깐 놓으면 진짜 잠을 자겠구나 싶어가지고 제가 누웠는데 계속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이러다가 라이브 하러 왔답니다. 너무 대단하죠? 동시 시청자 수가 한 10명 안팎으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다들 빨리 나가죠. 들어왔다가 이야기하는구나 이러고 다들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래도 오늘 영상이란다. 라이브 초반에 예전에는 못 뵀었던 다양한 분들과 대화를 나눴으니 그것만으로 이번 라이브는 꽤나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8월에 뭔가 많이 했는데 막상 적으려고 하니 기억에 남는 게 별로 없네요. 그죠? 저는 심지어 이번이 8월이니까 8번째 월간 기록을 남기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월간 회고. 사진을 많이 찍어 놓으면 도움이 되게 많이 되기는 하는 게 사진으로 내가 이따 뭘 먹었지, 뭘 했지 약간 이런 거를 상기시키기가 되게 쉽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 월요일에 저녁에 뭐 먹었지? 이것도 떠올리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요, 진짜. 사진이 있으면 그걸 금방금방 떠올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회고는 확실히 사진이랑 같이 하는 게 훨씬 더 기록 남기기에도 쉽고 나중에 우리의 추억을 상기시키기에도 쉽고 저희 주변에 모든 게 다 기록할 수 있는 것들인데 그거 아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다이소에 요즘에 진짜 문구 괜찮은 것들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진짜 신기해. 다이소 가격이 엄청 싸잖아요. 뭐 다이어리 같은 것도 비싸봐야 3,000원, 4,000원 뭐 이러니까. 근데 사실 4,000원짜리도 별로 없지. 근데 진짜 쓸만한 게 많다니까요. 저는 이번 달에 저 마테 감개랑 그다음에 제가 데일리 다이어리로 쓰고 있는 오피스 포켓노트랑 뭐 모양자 또 뭐 샀지? 아무튼 이런 것들을 야금야금 구매했는데 예전에는 약간 다이소 문구가 그냥 싼 맛에 쓰는 내가 언제까지 기록할지 잘 모르겠고 근데 기록을 남기고는 싶다 하면은 그냥 잠깐 들어가가지고 맛보기용으로 약간 마트의 시식 코너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진짜 너무 잘 나오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유튜브를 떠돌아다니다가 스맨파 위덴보이즈 나왔었잖아요. 그때 컨셉 비디오? 약간 이런 거 찍으면서 위덴보이즈가 킹킹이라는 노래로 춤을 췄었는데 그거를 진짜 오랜만에 보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 춤도 그렇고 나오는 음악이 너무 좋아가지고 요즘에는 진짜 어디 외출하거나 이러면 맨날 이 노래만 듣고 있어요. 묘하게 중독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새로 오신 분들. 우리 함께 대화를 나눠보지 않을래요? 뭔가 보면은 늘 안 나가고 계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가끔씩 궁금해. 그분들은 계속 남아 계시는 분들일까? 아니면은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데 저 숫자만 유지가 되는 걸까? 여러분 우리 함께 8월 리뷰를 해보도록 해요. 뭔가 예전에 비하면 아주 멋있죠? 여기에 댓글도 있고 여러분이 댓글을 남기면 채팅에 뭔가를 남기면 여기에 뜨거든요. 너무 탐나지 않나요? 이곳에 뭔가를 남겨보고 싶은 그런 욕망이 피어나지 않나요? 여기 제가 만들어놨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와 신기하죠? 라이브에 기록되는 여러분의 채팅.
이곳에 여러분 흔적을 남겨보아요. 우리 함께 쌍방 소통의 길로. 여러분 혹시 이거 알아요? Man From Us 라는 영화인데 제가 이거 예전에 한번 봤다가 내용이 지루해서 중간에 끊고 결론을 보지 못했다가 이번에 다시 봤거든요.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더라고요. 근데 저게 약간 종교 관련된 이슈가 많은 영화여가지고 뭔가 그 해당 종교를 갖고 계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공격의 대상이 되는 영화이고 저는 사실 무신론자까지는 아닌데 특정 종교를 믿는 사람은 아니어가지고 저는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 일단 그 배우분들 연기력이 되게 다들 좋으셔가지고 한 중반부를 조금 지나면은 이거 다큐멘터리인가? 이런 생각이 가끔씩 들거든요. 되게 재밌더라고요. 매우 흥미로운 영화였어요. 끊겼나요? 제가 뭔가 화면이 좀 뿌연 것 같아가지고 이거를 닦을 수 있는 안경 닦기를 잠시 가지러 갔다 오느라 운소거를 하고 갔다 왔거든요. 잽싸게 돌아오면 아무도 모르겠지라고 생각을 했건만 들키고 말았다. 잠깐만요. 똑같네. 뭔가 묘하게 선명해진 것 같기도 하고. 그 영화 장면에서도 그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현대의 과학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우리가 흔히 기적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여전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근거를 찾기 위해서 사람들이 종교에 빠지게 된다고. 저는 그 포인트에는 되게 공감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사람들이 종교에 이렇게 막 몰입하게 되는 때들이 대부분 다 보면 본인 삶이 힘들 때 곁에 같이 계시는 가족분들 중에 누군가가 소천하신다거나 그런 시기 때 삶이 어느 정도의 격동기에 접어들었을 때 종교에 이렇게 의지하게 되는 케이스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 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 인물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각각 우리가 지금 현대사회에 살고 있는 누군가 아니면 어떤 집단, 어떤 사람들의 모습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되게 흥미롭게 봤습니다. 이게 진짜 오래됐잖아요. 언제 나왔지? 램프로머스 2007년이라고? 얼마 안 됐잖아. 근데 엄청 옛날 것처럼 보이던데. 근데 이게 2가 나왔나봐요. 다른 영화인가? 근데 얘는 평이 엄청 안 좋네요. 탈락. 포스터부터가 조금 고전 느낌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 화질이 저는 한 1990년대는 되지 않을까? 1997년, 8년 이 정도 되지 않으려나 했거든요. 근데 아니라니. 왜냐면은 매트릭스도 1999년이잖아요. 딱 그 정도 시기에 나온 영화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딱 그 정도인 줄 알았더니만 아니었다. 1까지만 보는 걸로. 그러니까 1이 제일 재밌다니까요. 모든 시리즈가 다 그런 것 같아요. 아니 요즘에 이렇게 처서가 지나고 나니까 낮에도 그래도 좀 선선해진 것 같긴 한데 저녁에는 진짜 좀 가을 느낌이 이제 조금씩 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가을이 되면 뭐겠어요 여러분. 이제 슬슬 해리포터 정주행을 해야 될 때가 다시 온다는 거죠. 저는 진짜 매년 최소 한 번의 해리포터 정주행을 하거든요. 뭔가 딱 이렇게 날이 슬슬 추워지기 시작하면 이제 해리포터 정주행을 해야 될 때구나. 제가 되게 자주 보는 영화 중에서 그 시리즈물로 1편 이후에 영상들이 괜찮은 건 개인적으로 해리포터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마블도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 엄청 애정하시던데 저는 그런 히어로물에 별 취미가 없어가지고. 날 잡고 보시나요? 저는 사실 뭔가 이렇게 진짜 날 잡고 보는 때들이 있기도 한데 해리포터는 약간 노동요 같은 노동 영화 같은 느낌이거든요. 내가 일을 할 때 그냥 옆에서 항상 재생이 되는 그런 영화 느낌? 그래서 듀얼 모니터 사용하면 그냥 한쪽에는 해리포터 계속 틀어놓고 저는 큰 모니터로 작업하고 그러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얘네는 무슨 원시인인가 봐요. 칸초는 약간 동물들이 그려지지 않았나? 곰인가? ASMR 해리포터 버전 진짜요. 전 너무 좋아해요. 제 어린 시절의 추억이랑도 맞닿아 있는 영화여가지고 제가 어릴 때 초등학생 때인가 해리포터 영화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창 영어 공부 그 열기가 타오르던 시기였어가지고 저희 사촌 집에 다 같이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영어로 된 해리포터 영화 같이 보고 이런 기억이 있어갖고 굉장히 애정합니다. 저는 예전에 영국 여행 갔을 때도 해리포터 테마로 여행 가가지고 스튜디오 있잖아요. 해리포터 스튜디오. 거기도 갔다가 그다음에 숙소를 9와 4분의 3 승강자 킹스크로스역 그 근처로 잡아가지고 맨날 거기 동선이 아닌데 그냥 심심하면은 거기 역 안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빙글빙글 돌고 앞에서 구경하다가 나오고 이랬었거든요. 도쿄에 그거 연다고 했잖아요. 해리포터 스튜디오. 오픈했겠죠? 그 소식을 들은 지가 제법 오래됐으니까. 저랑 비슷해요. DVD도 사고 그랬는데. 커피콩님도 좋아하시는군요. 동시 시청자가 다시 8명 됐어요. 여러분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 안내를 드리자면 여기 너무 귀여운 무언가가 있죠? 채팅을 남기시면 여기에 여러분들의 채팅이 보인답니다. 너무 귀엽죠? 네온님도 제가 꼬드겨
해가지고 여기다가 채팅 남기셨거든요. 새로 오신 분들도 이곳에 본인의 흔적을 남겨보시면 어떠실지. 저 한창 해리포터에 빠져있을 때는 진짜 막 5만 가지 기념품 사고 원서 에디션 다 모아가지고 표지 뭐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그거 다 모으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약간 일반적인 덕후의 범주에 들어가는 일들을 하면서 깨달은 게 저는 그런 거를 처음에는 내가 이런 거를 좋아하니까 그거를 모아두자 해가지고 시작을 한 건데 나중에 하니까 저는 그런 물건에 대한 애착이 별로 없더라고요. 새로운 깨달음을 그렇게 얻었죠. 원서 다 읽으셨어요? 한 번씩은 읽었는데 저는 그 해리포터 좋아하시는 분들이 두 분류로 나뉘잖아요. 한 분류는 책이 진짜 잘 나왔다. 영화는 약간 좀 쓰레기에 가깝다. 영화는 이 책에서 담은 내용들을 다 담지 못했다. 역시 이런 소설의 원작인 영화들은 책이 언제나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런 분들이 있고 나는 원서나 뭐 이런 소설, 원작 모르겠고 난 해리포터 영화만 볼 거야. 약간 이런 분들 있잖아요. 저는 예전에는 후자에 속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렇게 소설에 빠져 계신 분들이 워낙 영화는 너무 생략된 부분들도 많고 내 이 상상력을 다 담아내지 못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책을 봤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영화를 더 사랑합니다. 제가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봤는데 CG가 그 옛날에 나온 영화치고는 되게 잘 나왔거든요. 해리포터가. 근데 이 약간 OST 음악들이 사람을 좀 미치게 하는 것 같아요. 주제곡 있잖아요. 해리포터 주제곡. 그게 들리기 시작하면 약간 이 덕후들의 가슴이 뛴다니까요. 그 런던에 있는 해리포터 스튜디오 딱 문 열고 들어가면은 그 복도가 이렇게 쭉 이어져 있고 이 옆에 약간 그 해리포터 비밀의 방에 나온 지도 있죠. 사람들 발자국 찍히는 지도. 그런 것처럼 이렇게 막 벽에 발자국들이 다 붙어져 있고 거기를 복도를 쭉 따라서 가면은 홀 같은 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제 거기가 뭐 티켓 사고 기념품 사고 약간 이런 공간인데 거기 그 복도 지날 때부터 주제곡이 들려오는데 거기 들어가자마자 막 미친다니까요. 좋아가지고 저는 그 주제곡이 너무 잘 나온 것 같아요. 노래 진짜 대단하죠. 그러니까요. 진짜 노래를 진짜 잘 뽑았어. 인터스텔라도 노래를 진짜 잘 뽑았고 저는 영화를 더 사랑해요. 근데 제가 여태까지 모아둔 해리포터 굿즈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예전에는 그거를 막 장식장에 막 예쁘게 가지런하게 모아두고 먼지 청소도 가끔씩 해주고 막 이랬는데 요즘에는 귀찮아가지고 어디 먼지 안 묻게 다 박아뒀단 말이에요. 저걸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요. 해리포터 진짜 마성의 영화야. 이제 날이 추워지면 또다시 정주행을 해야죠. 제 책장 위 개구리 초콜릿 보내줘야 되는데 저도 개구리 초콜릿 샀거든요. 근데 그거 아시죠? 초콜릿 오래되거나 온도 변화가 이렇게 막 있으면 초콜릿 바깥면에 곰팡이처럼 하얗게 생기는 거. 전 그게 생겼는데 그게 생긴 다음에도 한 얼마 정도는 계속 보관을 하다가 애정으로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보내줬어요. 응스로. 그래서 박스만 보관을 하다가 이 개구리가 없으니까 이 박스도 약간 좀 애매해져가지고 박스도 이제 일반 쓰레기로 개구리는 음수로 박스는 일수로 보내줬습니다. 그거 바니쉬라도 발라놨어야 하나? 그니까 이게 그 해리포터 스튜디오에 실제로 먹을 수 있는 초콜릿도 있고 그 모형 같은 것도 팔고 키링도 팔거든요. 근데 저는 초콜릿이 진짜 실제 크기랑 제일 비슷하게 나와가지고 이거다. 이걸 구매해야 된다. 그래서 알차게 구겨지지 않게 온전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게끔 잘 포장을 해서 캐리어에 잘 담아가지고 왔는데 하얀 색깔로 이렇게 변해가지고 그분의 곁으로 보내드렸다. 아직 8월인데 벌써 정주행 계획을 이 날이 추워지면 이 해리포터 정주행 계획을 야금야금 세워야 된다니까요. 근데 제가 최근에는 보고 싶은 영화들이 많아져가지고 제가 최근에 8월 월간 리뷰를 하다가 자꾸 이야기가 딴 데로 새지만 어차피 그러라고 라이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이걸 만들었거든요. 제가 보고 싶은 영화들 베놈도 사실 봤는데 쿠팡 플레이에 있어가지고 그냥 한 번 더 봐볼까 싶어갖고 제가 보고 싶은 영화들 이렇게 담아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고 싶은 영화들을 마저 보느라 못하고 있어요. 해리포터 정주행을. 여름 되면 다시 보게 되는 영화 있으세요? 여름 되면 다시 보는 영화? 여름이 될 때마다 찾아보는 영화는 생각보다 없는데 저는 평소에 센과치로 또 덕후거든요. 지브리? 지브리에서 나온 영화들을 거의 대부분 보기는 본 것 같은데 저는 유독 센과치로를 좋아해가지고 가끔씩 그런 것들을 보는 것 같고 그리고 일본 영화들
영화들이 여름의 청량한 분위기? 약간 그런 것들이랑 잘 어울리는 영화들이 많아가지고 저는 본 것들 중에서 아 이거 영화 다시 봐야지 하고 넣어둔 게 최근에 하나 더 있었는데 이거거든요.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 어느 가족. 전 이거를 예전에 개봉했을 때 독립영화관에서 봤었거든요.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 분위기 자체가 밝은 느낌의 영화는 전혀 아니지만 이상하게 고레에다 감독의 영화가 그 사람 자체의 매력도가 거기에 집중되어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이상하게 여름이 되면은 생각나는 영화들 중에 하나다. 인생 영화. 제가 이거를 며칠 전, 얼마 전에 취향 노트를 다시 기록하기 시작하면서 인생 영화가 뭐가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봤었단 말이죠. 근데 그러면서 후보에 나왔었던 게 우리의 죽지도 않고 돌아오는 해리포터와 아까 소개해드렸었던 어느 가족. 그 다음 저는 사실 신세계도 좋아해요. 신세계도 OST가 진짜 잘 뽑혔다니까요. 신세계도 좋아하고 토이스토리. 토이스토리도 잘 뽑았지. 토이스토리도 정주행 필수 리스트 중에 들어가는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해리포터는 비슷한 나이 또래인 애들이 나랑 같이 커가는 게 그 영화 스토리가 진행이 되면서 내 눈에 보이니까 그걸 보는 재미도 있거든요. 근데 토이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내가 공감하는 포인트들이 조금씩 달라지잖아요. 왜냐면 나도 그거를 보면서 커가니까. 예전에는 그냥 단순히 그 앤디랑 우디, 버즈 같은 그 장난감 애들의 관계성을 보는 것 자체가 되게 포근하고 이렇게 아늑한 느낌이 들었었다면 시리즈 4편인가? 가장 최근에 나온 게 그거 맞죠? 근데 거기에서는 이제 앤디가 다 크고 이제 다른 친구를 만나게 되고 근데 그 앤디가 다 커서 자신들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그 우디의 마음을 볼 때 저는 그게 너무 슬프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너무 자연스러운 변화잖아요. 근데 그 자연스러운 변화를 보면서 앤디의 그 변화가 이해가 되기도 하고 우디의 자기가 가장 사랑했었던 친구를 떠나보내는 그 마음이 또 이해가 되기도 하고 근데 또 그런 마음을 느끼면서 또 새로운 자기 주인이라고 해야 되나? 자기 친구를 받아들이는 그 과정도 너무 멋있었고 그리고 저는 토이스토리도 되게 좋아해요. 뭔가 픽사는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단순히 이런 애니메이션이라기보다는 뭔가 삶에 있어서 생각을 할 만한 이런 이야기거리들을 하나씩 던져주는 느낌? 그래서 저는 코코도 좋아하고 또 뭘 적어놨을까? 제가 몇 개를 적어놨었거든요. 토이스토리는 보면은 되게 슬퍼요. 후반부로 갈수록 더 슬퍼. 울림 있는 영화가 많은 것 같아요, 픽사에. 그니까요.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 좀 변태 같은 애들이라니까요. 약간 어린 왕자 같은 느낌이에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어린 왕자도 내가 어떤 세상을 살아가고 있느냐, 어떤 인생에 어떤 변곡점을 지나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받아들이는 것들이 좀 달라지잖아요. 근데 픽사도 마찬가지로 그냥 그 이야기의 주인공들이나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이야기들이 그냥 단순히 좋은 때들이 있고 바라보지 못했었던 면들을 건드려줘서 그거에 대한 슬픔이나 어떤 격정적인 감정들이 다가오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인사이드 아웃 같은 경우도 애기들은 되게 행복하게 라일리가 어쩌고저쩌고 기쁨이가 어쩌고저쩌고 이러면서 보는데 영화가 가서 울고 나오는 사람들 다 어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큰 어른들이 막 애들이랑 같이 영화 보다가 울고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변태적인 사람들이 많은 영화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최근에 만년필이랑 뒷펜, 만년필 잉크, 노트 이런 거 쇼핑했거든요. 제가 올렸던 영상에도 나왔지만 제가 지금 차를 마시고 싶어가지고 물을 끓이는 중이라서 보글보글 소리가 굉장히 시끄러울 수 있다는 점. 이야기를 이어서 하자면 미도리 MD 노트랑 만년필 잉크랑 이렇게 골고루 되게 여러 가지를 구매했단 말이죠. 근데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제가 뒷펜을 사기 전까지 고민이 진짜 많았거든요. 펜을 내가 과연 잘 쓸까? 이것도 좀 고민이었었고 그러니까 만년필을 초반에 도전을 했었다가 실패를 했다 보니까 덜컥 뭔가를 구매하기가 조금 걱정되는 느낌? 그래서 뒷펜에 관심은 계속 있었지만 뭔가 내 취향이랑은 잘 안 맞는 필기구인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그거를 그냥 계속 밀어두고 있다가 최근에야 이 뒷펜을 구매를 하게 된 거죠. 근데 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제가 파이로트 1557C라는 뒷펜을 구매했는데 그게 가격이 한 18,000원 이 정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우드바디로 사서 18,000원 정도가 나온 거지 이 플라스틱 레진 바디로 사면 한 9,900원 이 정도까지 떨어질 거예요. 진짜 저렴한 뒷펜
딥펜이고 실제로 입문용으로 추천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았었던 제품이었어가지고 이 정도 금액이면 사실 실패를 해도 이게 경제적인 타격이 큰 게 아니니까 도전을 해보자 해서 구매를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 요즘에 필사하거나 이럴 때도 굉장히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년필 색깔 바뀔 때마다 세척하는 게 귀찮았는데 딥펜 장바구니에 넣어야겠어요. 저도 그래서 샀거든요. 내가 매일 그 감정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쓰고 싶은 잉크 색깔이 달라지는데 이렇게 만년필에 잉크를 주입하면 한 잉크로 되게 오래오래 쓸 수 있고 이 잉크를 주입하는 거를 그냥 한 번만 해두면 그래도 꽤 오래 쓰니까 그게 편하기는 한데 잉크 바꾸는 게 너무 귀찮잖아요. 근데 딥펜은 아주 좋습니다. 추천합니다. 가지고 계신 잉크 색상이 2개 이상이라면 충분히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딥펜이 생긴 후에 만년필 잉크에 대한 이 집착이 조금 더 는다는 그런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영향들이 있죠. 부작용이랄까. 여러분 혹시 쌀국수 좋아하시나요? 저는 쌀국수 되게 좋아하는데 뭔가 요즘은 해외 나가도 한식 식당이 웬만한 지역에는 다 있는데 예전에는 한식 식당이 있는 곳이 대도시 아니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한식당이 없어도 베트남 식당이 있는 곳들은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약간 아시안들의 소울푸드 이런 느낌이 있어갖고 출장을 가거나 여행을 가거나 이럴 때 가끔씩 뭔가 뜨끈한 국물이 먹고 싶어지면 저는 라멘보다는 쌀국수를 먹는 사람이었는데 근데 뭔가 제 집 주변에 쌀국수 맛집이라고 할 만한 곳이 없는 거예요. 진짜 그 배달 어플에 들어가가지고 굉장히 많은 시도를 한 끝에 최근에 쌀국수 맛집을 하나 발견했는데 제가 여기 있는 뭐 분짜나 양지 쌀국수, 똠양꿍 쌀국수 이런 거 다 먹어봤거든요. 근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뭘 주냐면 제가 쏨땀을 굉장히 좋아한단 말이죠. 근데 그 쏨땀 소스랑 굉장히 비슷한 맛이 나는 마늘과 고추 소스 같은 거를 주시는데 그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근데 쏨땀이 진짜 비싸잖아요, 한국에서. 진짜 무슨 눈꽃만큼 오는데 16,000원, 18,000원.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진짜 맛있느냐? 그것도 아니란 말이지. 그래가지고 제가 쏨땀이 비싸다는 걸 인지한 순간부터 야, 이 가격이면은 진짜 내가 그린 파파야 사다가 쏨땀을 직접 만들어 먹고 말지 뭐 이런 생각을 종종 했는데 그걸 만들려고 하면은 사야 되는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니까 절구도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뭐 마늘도 빻아야 되지. 그린 파파야도 사야 되지. 그린 파파야는 심지어 그 파파야 가만히 놔두면 익잖아요. 파파야가 익기 전에 그 쏨땀을 다 만들어 먹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거 확실히 만들어 먹는 게 저렴하긴 한데 이거를 또 언제 다 만들어가지고 먹고 있나 싶어갖고 미루다가 결국에 제가 그걸 구매했어요. 절구랑 마늘도 사고 그 베트남 고추도 사고 그 다음에 피쉬 소스도 사고 레몬즙도 사고 그린 파파야도 사가지고 만들어 먹었단 말이죠. 근데 웬만한 식당에서 파는 거랑 비슷한 맛이 나더라고요. 전 땅콩을 안 좋아해가지고 땅콩만 빼고 나머지 재료 다 넣어가지고 만드는데 아주 맛있다. 근데 이 쌀국수 맛집에서 보내주는 마늘 고추 소스가 정확하게 어떻게 만들어내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제가 입맛에 맞춰가지고 제 식대로 만든 게 쏨땀 만드는 거랑 되게 비슷하거든요. 마늘이랑 베트남 고추 넣고 이렇게 찹찹찹찹 빻다가 피쉬 소스랑 레몬즙을 넣어가지고 고기랑 같이 먹잖아요. 여러분 너무 맛있어요. 내일 이거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다니까요. 고기 드실 때 마늘 먹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아주 맛있습니다. 이게 진짜 미친 녀석이에요. 뭐라고요 제가? 절구에 마늘을 넣고 찹찹찹찹찹찹 빻다가 베트남 고추 너무 많이 넣으면 맵단 말이에요. 이 매움이 배가 아파. 그러니까 너무 많이 넣지 말고 한 2-3개 정도만 넣고 마늘이랑 같이 찹찹찹찹 놨다가 피쉬 소스 저는 한 3스푼? 2스푼에서 3스푼 넣고 레몬즙도 동일한 비율로 넣고 그다음에 설탕을 조금 넣어가지고 고기랑 먹잖아요. 아주 맛있다. 여러분이니까 알려주는 거예요. 제가 이거 레시피를 알려고 네이버랑 구글에 아주 가열차게 검색을 해봤었단 말이에요. 마늘 고추 소스 레시피 태국 마늘 고추 소스 베트남 마늘 고추 소스 안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이니까 알려주는 거라니까요. 자주 먹고 싶은데 왜 이렇게 비싼 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쏨땀이 너무 비싸 여러분. 팟타이는 그래도 거기 새우라도 들어가니까 이해를 하겠어. 또 쏨땀은 왜 그렇게 비싼 거야? 맞아요. 돈을 냈는데 맛이 없으면 말도 안 되게 화가 나요. 그러니까요. 하지만 저는 이제 상관없습니다. 왜냐? 저에게는 절구도 있고 다 있거든요. 저는 내일 점심에 제육볶음을 만들어 먹을 거거든요. 근데 저는 절구가 있으니까 저만의 마늘 소스를 만들어서 맛있게 먹을 거라고요. 여러분들도 마늘 소스 진짜 해서 드셔보세요. 절구가 있어야 된다는 게 약간 좀 아쉽긴 한데 전 쿠팡에서 샀거든요. 쿠팡에서 플라스틱 절구 한 8,000원? 여러분 마늘 소스. 내가 진짜 아무한테는 안 알려주는 건데. 딥펜 절구? 아 절구? 아 절구 무슨 말인가 했네. 딥펜 절구 메모하세요.
마늘, 베트남 고추, 피시 소스, 레몬즙. 쿠팡에 진짜 다 팔아요. 다 팔아. 쿠팡 월회비가 비싸져가지고 끊어버려? 라는 생각을 잠깐 했지만 생각보다 사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제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가 최근에 9,000명을 넘겼거든요. 이번 달에.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사실 다른 저랑 비슷한 콘텐츠를 다루시는 분들에 비하면 제 구독자 수가 전혀 많지가 않거든요. 인스타그램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저보다 훨씬 더 많은 팔로워 구독자분들 갖고 계신 채널들이 워낙 많으니까. 심지어 저는 인스타그램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저보다 되게 이후에 한참 뒤에 채널이 개설해서 영상이나 뭐 콘텐츠를 올리기 시작을 하셨는데 저보다 이제 더 한참 앞서가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셔가지고 초반에는 그것 때문에 되게 콘텐츠 만들기가 좀 싫었었어요. 내가 노력을 한다고 해서 결과값의 리턴이 빨리 오는 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콘텐츠가 잘 되는 것도 내가 투입한 노력에 전혀 비례하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반비례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되게 공들인 콘텐츠가 아무런 반응이 없을 때도 많고 이거는 그냥 진짜 가볍게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이걸 되게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많을 때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 재능이 이쪽 분야에는 없는 걸지도 모르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창 콘텐츠 만드는 게 재미없다는 생각을 하던 때가 있었단 말이죠. 그럴 때마다 생각을 하는 게 제가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을 때 이 채널이 과연 1000명의 구독자를 모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그게 이미 9,000명이나 되는 분들이 제 채널을 구독하고 계시니까 요즘에 회고를 할 때마다 생각을 하는 거는 그냥 내 속도대로 계속 하다 보면 언젠가 내가 원하는 결과에 다다르는 날들이 있겠지 뭐 이런 생각을 종종 하고요. 그리고 사실 저는 라이브를 하는 것도 제가 사실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막 다가가고 먼저 말을 걸고 저는 현생에서도 그러지를 잘 않는 사람이어가지고 이런 게 되게 힘들어서 라이브를 하려는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었다가 뭔가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여러분들이랑 소통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인사이트 뉴스레터도 시작을 하게 된 거고 인스타그램에서도 조금 더 자주 소통을 하려고 하고 있고 유튜브에서도 라이브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더 친해지면 좋겠네요. 오늘 첫 라이브의 첫 댓글인데 이 시간이 너무 좋아요. 너무 다행이에요. 커피콩님. 사실 전 라이브 하면 진짜 저 혼자만 떠들다가 가는 날들도 있거든요. 근데 뭐 그것도 또 나름대로 좋고 오늘처럼 이렇게 채팅이 활성화가 되어 있고 대화를 서로 나눌 수 있으면 더 좋죠. 꾸미기보다 실용적인 노하우? 시스템을 알고 싶어서 검색을 하는데 다꾸가 많이 검색되어서 스펙트럼이 되게 큰 것 같아요. 그죠? 다꾸 하시는 분들이 비중으로 봤을 때 진짜 크신 것 같고 생각보다 뭔가 막 일정 관리를 하거나 표 관리? 이런 거를 하려고 기록 남기시는 분들은 적은 것 같아요. 제가 체감하기에도.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그럴 만한 것이 아날로그 기록은 사실 감성이나 회고, 성찰 이런 부분이랑 많이 맞닿아 있고 효율성이랑 생산성을 높이고 싶다면 아날로그보다 디지털 기록을 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거든요. 개인한테. 드는 품이랑 시간이 훨씬 적으니까 그래서 다이어리를 다들 안 쓰시나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왜냐면 저도 블랙 저널 쓰기 전까지 손으로 쓰는 게 되게 비효율적이고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했었거든요. 물론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말이에요. 저도 회고용으로 작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회고용으로 작성할 때는 확실히 아날로그가 갖고 있는 이득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사람이 손으로 쓰는 속도가 생각하는 속도랑 제일 비슷하대요. 저도 예전에는 모닝 페이지 기록을 디지털 방식으로 하려고 몇 번 시도를 해봤다가 이게 속도가 잘 안 맞는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결국 계속 아날로그 방식으로 돌아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열정적으로 모닝 페이지를 쓰는 사람은 아니지만 썸네일에서는 알아볼 수가 없어서 영상을 보면 오로지 다꾸용도였어요. 있었어서 검색을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돼요. 아마 다이어리로 검색하면은 네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다이어리 꾸미기 영상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블랙저널을 꼭 만들어 쓰고 싶어서 구독하고 있어요. 기록을 계속 하다 보니 기록 양식 틀에 갇히는 느낌이 들어서 조금 더 자유롭고 다양한 기록을 해보고 싶어서요. 양식을 바꿀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블랙저널은 진짜 좋은 기록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기록을 처음부터 좋아하시는 분들이 쓰시기에도 너무 좋고 기록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쓰시기에도 너무 좋고 맞네요. 정말 공감돼요.
그러니까 그런 수요가 많다는 증거인가 봐요. 그렇게 좀 가벼운 아기자기하고 귀여운 기록들을 남기고 싶어하고 그런 거를 로망으로 삼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저는 좀 아쉬운 면이 크죠. 저는 그런 기록을 남기는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그런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 유튜브에는 잘 안 오시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나도 약간 좀 저런 기록들을 막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남겨봐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고 심지어 인스타그램에서는 그런 기록들을 몇 차례 시도를 해보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안 맞는 기록은 한계가 있더라고요. 반대로 다꾸는 진짜 시장이 커서 차별화도 더 힘들 것 같아요. 인스타그램은 그냥 제 기준에서 느끼기에는 뭔가 그 인스타그램만의 예쁜 글씨체가 있는 느낌이에요. 아날로그 키퍼 다이어리를 예전 출시일 때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아날로그 키퍼 다이어리에 쓰여져 있는 폰트가 진짜 딱 인스타그램에서 제일 인기가 좋은 폰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뭔가 좀 감성적이잖아요. 되게 귀여운데 아이 같지는 않고 오밀조밀 예쁘게 생겼다고 해야 할까? 그래서 실제로 인스타그램에 기록을 남기시는 분들 중에서는 그런 비슷한 글씨체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고 그리고 되게 신기하게 그런 비슷한 글씨체를 갖고 있는 분들이 사진을 되게 감성적으로 잘 찍으시더라고요. 저도 몇 번 시도를 해봤지만 저한테는 그런 감성이 없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냥 저는 제가 좋아하는 기록 남기고 저를 좋아해 주실 분들을 기다려보기로 했죠. 제로일기님은 영상의 매력이 구분된다고 해야 하나? 다행이네요. 다행이야 정말. 오늘 라이브는 어땠나요? 확실히 이 스트리밍 별도 플랫폼을 이용했더니 그런 채팅도 띄울 수 있고 여기 메모도 남길 수 있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재밌었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저와 놀아주셔가지고 근데 확실히 뭔가 채팅이 보이니까 라이브가 그래도 좀 괜찮아 보이지 않나요? 우리 소중한 채팅들. 오늘의 라이브는 슬슬 종료를 할까봐요. 그래도 마지막까지 남아 계신 분들께 감사와 사랑의 인사를 드리며 오늘의 수학 다음에는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기를. 오늘 라이브 하면서 회고를 시작할 수 있어 너무 좋았어요. 아니었으면 언제 할 수 있을지 몰랐을 텐데 종종 라이브를 제가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의 예상보다 더 자주 찾아올 수도 있거든요. 너무 좋지 않나요? 여기랑 여기 제가 분명히 CSS 코드를 적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요 회색깔 줄이 그어져 있는데 이게 아주 저한테는 꼴보기가 싫단 말이에요. 이것도 없애고 뭔가 많이 바뀌어 있을지도 몰라요. 안녕.